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60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정말 차승민 선생님께서 엄청난 알찬 연수를 준비하셨으니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이제 6월 셋째 주, 5월 셋째 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학부모 상담 주간. 행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다들 학부모 상담 기간이신가요? 진로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고요.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자, 학생의 마음 읽는 영화 읽기.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티타임은 역시나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참가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선물을 좀 준비해야겠죠? 네, 오늘도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 자, 어떤 선물이냐? 아직 출판 전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저희 캠퍼스 멘토에서 이제 또 모야 컴퍼니랑 함께 만든 꿈꾸는 시네마라는 영화 활용 교육 워크북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나오질 않아서 이거를 오늘 당첨되셔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펼쳐보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워크북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꿈꾸는 시네마. 이렇게 워크북이 되어 있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 20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 거기에 영화 5편, 그리고 직업윤리 영화 5편, 그리고 진로 장벽, 그리고 미래 직업 관련해서 영화 5편이 나와 있고, 그 영화를 보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워크북으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샘플북은 제가 일단은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 샘플북을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식 채팅방에 아직 안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여기 들어와 계시면은 거의 공식 채팅방에 다 들어와 계실 거니까 이 공식 채팅방에서 제가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밌게 한번 선착순 가볼까요? 자, 이 책의 도서 이름을 빠르게 쓰는 분께 한번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엄청 빠르다. 와, 청가연 선생님 하나 드릴게요. 와, 저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이거 미리 쳐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 함께 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게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그런 티타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차승민 선생님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민 선생님은 지금 밀양에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매번 이 스튜디오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대화도 나누면서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밀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원 생중계로 줌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주초등학교 교사로 계시고 인터넷 카페 초등 영화 교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 진짜 막대한 양의 또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영화 수업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를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교육 영화의 의미도 살펴볼 거고요. 영화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도 알아볼 거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교육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대마왕 차쌤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대마왕 차쌤인지는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마왕 차쌤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선생님들, 대마왕 차쌤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대마왕 차쌤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가열찬 소개를 받은 차승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380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뭘 들으시려고 이렇게 신청하셨는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표가 하나 있어요. 영화 수업을 해보셨던 분이든 영화 수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든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조각이 하나 들면 오늘 이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영화 읽기라고 제가 했는데요. 저는 올해 25년 차 교사고요. 영화 수업을 좀 하다가 몇 권의 책을 좀 썼습니다. 한 화면에 이렇게 2013년부터 영화에 관계된 책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게 됐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책도 좀 썼고요. 영화에 관계된 책은 이 책뿐만 아니라 영화를 함께 보면 아이의 수많이 보인다까지 있고요. 작년에 대망 차쌤과 못 말리는 귀염둥이라는 또 에세이를 하나 써봤습니다. 25년 동안 만났던 역대급 귀염둥이들이 한 교실에 몰려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으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원격 연수도 몇 개가 있는데요. 학생 사용 설명서를 바탕으로 한 청개구리 학생 심리 사로잡기라는 연수가 있고요. 제가 영화를 하다가 좀 미술 수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림 못 그리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미술 수업, 그림 못 그리는 선생님에게 어떤 미술을 배우는지, 그도 그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걸 읽어보는 미술 연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 나타나는 교사들의 모습, 초임 교사부터 성장해서 퇴임하는 교사들까지의 영화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삶을 한번 조망해보고 영화로 살펴보는 교사의 삶까지 총 4개의 연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좀 테크닉이나 기법 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영화 그리고 삶과 영화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 것인가에 대한 출입문을 한번 열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영화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영화랑 교육영화는 뭐가 차이지? 영화를 읽는다는 건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읽는 것과 감상하는 것과 수업하는 것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읽어보는지 저의 노하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타인과 사건과 상황을 잘 파악하는가?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몇 개의 영화로 나오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총 4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바라본 여자의 이야기. 번째는 여자가 바라본 남자의 이야기. 서로 달라요. 이 두 연인을 서빙하는 종업원의 이야기, 이 전체를 관망하고 있는 어느 관찰자의 이야기, 혹은 전지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 그럼 최소한 4번에서 5가지 정도. 한 가지의 상황을 보고 4가지에서 5가지 이야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입견과 뒷담화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적으로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 수업 처음 시작했을 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사제동행 독서 지도를 하고 계시고 이반 선생님인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복도로 지나가시는 교장 선생님이 창문 너머로 1반의 독서 수업과 2반의 영어 수업을 보시고 교장실에 가서 이 두 명의 교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볼게요. 책을 읽는 것은 당연히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노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깨느라고 15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았고 영화 보는 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선입견이란 건 이건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경험이 생길 때 이것을 이렇게 한번 미리 예상해 보거나 견적을 내는 그 활동이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판단 내리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가 해석한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 그게 저는 뒷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뒷담화를 통해서 자기가 내린 어떤 선입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그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뒷담화와 선입견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한 그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그 상대를 바라보는 편견된 시선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우리는 자신의 방식으로 타인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그럼 영화 보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삶을 훔쳐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관에 있는 미술작품하고 그다음에 상영관에서 개봉하고 있는 영화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영하기 전까지는 이건 감독의 영화예요. 상영이 되고 나면 그 해석의 몫은 관객의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수업으로 연결시키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이제 귀염둥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귀염둥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도 복도에서 뛰는 이 귀염둥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승민아,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뛰는 거야? 너는 왜 한 번에서 말을 안 들어? 당신은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라면 어떤 식의 대화를 하실까요? 이 질문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의 이면에는 무슨 복선이 깔려 있는가? 이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하면 상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주인공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행동했죠? 주인공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이들이 특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 속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인공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영화를 보고 난 아이의 그 관계의 몫이거든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아이 뒤에 있는 그 당사자의 얘기를 듣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수업에서 영화 수업을 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그 아이와 질문하는 선생님만의 포커스이 아니라 그 전체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것, 자기의 비밀을 영화 속의 상황으로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이야기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웠다는 그런 점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것과 영화 수업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건 수업의 영역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의 질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아니 수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작권도 걸리고 보면은 좀 뭐라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중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수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의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잘라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전편을 다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초등에서는 한 책 읽기라고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책 읽기 수업을 저는 영화 수업으로 많이 대체해서 하기도 하지만 교과 간의 통합이라든지 교과와 교과의 재구성이나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4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큰 편견은 내가 영화 수업을 하는데 노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타인의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었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저작권법이죠.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예조항 저작권법 제25조에는 수업에 활용되는 영화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 자료를 사야 되죠. 영화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굿다운로드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도서 구입비를 이용해서 DVD 타이틀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적법한 절차를, 학습 준비물을 구입하는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고 나면은 실제 수업은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 그 해석이 다를 때 우리 뒷담화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 포커스로 해당되죠. 주인공을 빗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영화 수업을 하면서 가장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보는 것에 대한 교육적 가치. 초등학교에서는 영화 수업을 하기 이전부터도 영화는 수업 시간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보느냐면 학년 말에, 학기 말에 선생님들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시간은 없는 상태에서 아이 진도는 다 끝났고 그럴 경우에 보상의 차원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들은 영화를 보고 선생님은 업무를 처리하십니다. 그럼 시선이 엇갈아지잖아요. 선생님의 시선은 컴퓨터에, 아이들의 시선은 모니터에, 저기 TV 화면에. 시선이 엇갈리면 함께 보는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전혀 교육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수업이 무엇이냐고 선생님들이 물으실 때 제가 가장 간단하게 대답했던 거예요. 영화는 한 책을 한 책 읽기를 온책 읽기로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초등 선생님인 경우에 가장 잘 이해하셨어요. 풀 텍스트, 처음부터 기승전결이 되는 풀 텍스트를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 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영화의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영화 수업을 하지? 초등학교 교사는 시인이 아니지만 동시에도 가르치고요. 소설가가 아닌데 소설도 가르쳐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텍스트는 수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잖아요. 그 자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수업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읽기가 한 책 읽기하고 원책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건 또 애들하고 같은 시선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영화 속에 영화는 거의 대부분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명확한, 특히 수업에 쓸 수 있는 영화는 오픈된 결말보다는 줄거리가 메시지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화를 좀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또 고등학교나 중학생이 되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적어도 초등학생들에게는 줄거리가 이렇게 좀 명확한 걸 많이 씁니다. 그럴 때 단순한 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게 생기느냐? 교사는 눈으로만 봤던 아이들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역시는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속마음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야기 속에서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편견과 일상의 선입견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긍정적인 얘기가 도출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성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영화 속에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화 속에 예술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들어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영화 안에는 몇 가지의 예술적 요소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영화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 있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연극이 들어있죠.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안에는 음악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음악으로서의 음악과 영화에서 음악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의 음악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예술의 장르인데 영화 속의 음악은 독립되어 있는 장르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연극적인 요소가 결부될 때 그걸 좀 더 풍성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유명한 OST라고 할지라도 그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는 24장의 사진, 초당 24장의 사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들어가고요. 그 사진의 색감과 구도의 기본은 회화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머니를 사진이라고 부르고 영화의 할머니를 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건축이라는 요소를 이야기에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왜 영화 속에 건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을까? 영화의 장르 중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뭐가 다르냐? 다큐멘터리는 역사적이나 있던 사실을 영상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실제 사실 중에서 감독이 보고 싶은 장면을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가상의 공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상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을 통과해서 안방으로 갔다가 오늘도 화장실도 한번 쓰고요. 소파에 앉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창문도 열었어요.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다시 집 밖으로 나오고 문 잠그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의식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내 의지로 문도 열고, 내 의지로 창문도 열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동선의 움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던 사실을 영상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독의 해석의 영역이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화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연기와 이야기와 음악과 회화가 결부되어 있지만 그 전체가 감독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짜 맞추어져 있는 건축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화에는 6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는 내가 유럽, 미국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얘가 뉴욕 갔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처음 가봤는데 파리도 그랬고 왜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익숙한 거리 풍경이며 그림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라고 봤더니 제가 그동안 영화 수업하느라고 그 2,500편 이상의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영화 속에 있는 예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의 풍경들이 낯설지가 않았고 그림들이 낯설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에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했던 수업이 얼렁뚱땅 미술 수업입니다. 예.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보고자 했던 그 화가들의 실패와 그 과정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물론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저의 느낌을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그걸 애들한테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든 그림을 그리든 예술적 안목이 주는 효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영화도 의미를 알 수 있고 자세히 봐야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도 알 수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50이 되고 작년에 50이었는데 작년부터 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네, 그전에도 꽃이 다 있었는데 꽃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매년이 아니죠. 꽃이 피고 난 뒤에 시간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안 보였어요. 예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자세히 봐야 보인다고. 우린 늘 말을 하지만 이런 말들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거하고 그렇게 그냥 말했던 거하고는 좀 아이들이 받아들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떤 논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기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점 느껴갑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떨어지는 낙조가 아름다운 이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찬란한 이렇게 벚꽃이 폈을 때 그때 아름다웠던 이유. 하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그 기본과 기초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 다시 제가 교과를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을 함께하는 것에서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근원은 다시 우리 일상생활의 기초와 일상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그 작은 것에 대해 의미를 찾는 것에 공부하고 예술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기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술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트러시 제일 제가 이 강의 중에서 제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기록물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제 방식대로 해석하면 한글로 된 책을 읽더라도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상이나 주인공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읽기는 읽지만 그것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가 리트러시가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사회적 환경까지도 해석이 되어야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화 읽기하고 한번 결부시켜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영화 읽기란 것은 뭐냐면은 그게 영화 읽기가 영화 리트러시라고 되는 거죠. 그럼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실천 의지를 따지는 활동이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세 가지가 돼요.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것,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활동. 요거 어디서 차용해 왔냐면 도덕과 수행 성취 기준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수업을 해보면서 안 믿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친구들 영화 잘 봤어요? 네, 이럽니다. 그럼 네라는 말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영화를 몰입도 있게 잘 보는 행위만 가지고 그 친구들이 영화를 잘 해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시각적 자극이 다른 감각이나 다른 정보보다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입해서 잘 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이게 학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학교급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이게 저기예요. 예. 근데 살펴보면 A 입장에서 보면 이게 책을 읽는 거하고 영화를 보는 거하고 활용되는 능력이 조금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접근성은 영화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외국 영화 같으면 자막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막이 있으면 읽는 능력도 동시에 화면도 넘어가면서 자막도 읽어야 되고 연기하는 대사도 파악해야 되고 심지어는 표정과 뉘앙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영화를 소개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어야 해요. 이건 중학생들도 별 특별하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습시켜야 되는 거는 자막 읽기 수준이지만 보통 영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 보기 활동을 통해서 영화 읽기 능력은 조금씩 발전되니까 특별한 훈련의 기법보다는 영화를 자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 보고 수업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너무 간단하죠. 예. 좋은 영화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냐? 지금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학교급이 달라요. 그리고 과목도 다르시고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정되어 있는 영화를 찾으면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 경우는 그 영화를 내가 봤던 경우예요. 교사인 내가. 그 좋은 영화이긴 한데 시청 연령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초등학교인 경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소재의 다른 영화를 찾으시면 돼요.
교사인 내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자기들 삶에, 자기들의 생활에 연관이 되어 있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생님이 그 영화를 좋아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함께 보는 겁니다.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영화를 잘 보지 않으려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만능은 아니에요. 영화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틀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아이가 영화 보는데 집중을 잘 안 한다 하면 그 아이 옆에서 같이 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 그 영화 봤는데요 이러면서 초를 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영화를 먼저 봤으니까 이 친구가 영화 소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영화 소개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 정리, 줄거리 정리를 한번 부탁을 해보면 그 친구는 영화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 보고 나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화가 수업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교육과정이 맞아야 되고 성취 기준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도 합법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칠판에다가 영화 제목을 쓰세요. 영화 제목 쓰시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영화 찾으면은 영문 제목도 나오거든요. 영문 제목도 같이 써주세요. 예,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작한 연도가 있습니다. 2016년이면 2016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거기에 강아지 나오면 강아지 이름도 적어주고 나오는 사람 다 적어주세요. 다 적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 영화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될 핵심 질문.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문제잖아요. 핵심 질문 하나 이렇게 적어 하나나 두 개. 예,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게만 해도 수업으로서의 기본적 형태 다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생 경우에는 등장인물 누군지 몰라서 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이름 다 적어주시면 대화를 나누는데 원활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기 때문에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을 존중하되 영화의 기승전결의 일반적인 줄거리는 같이 공유를 해요. 일반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활동을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나는 무슨 행동을 했을 건지 나는 어떻게 했을 건지 어떤 말을 했을 건지 자기의 것을 얘기해 보는 그게 두 번째 이야기 나누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활동의 나누기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본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 쉽지가 않죠? 말로 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글로 써보라고 합니다.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라고 하는 거죠. 글을 쓰면 더 안 되죠? 네, 글을 쓰면 더 안 되기 때문에 글 쓰는 방법을 이제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일단은요, 아이들이 글을 쓰라고 하니까, 감상평을 쓰라고 하니까 분량의 압박을 느껴요.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채워, 선생님 5줄 써야 돼요? 몇 줄 써야 돼요? 한 장 다 채워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이 분량의 압박이 있구나. 그럼 분량의 압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줄거리를 그냥 쓰는 거예요. 줄거리를. 줄거리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좀 남으면 인상적인 장면 하나, 만약에 나라면 하나 이렇게 이제 한 줄 써가지고 이제 한 장을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와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본 이 아이들이 뭘 인상적으로 봤는지 그 장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는 전체에 한 3만큼만 쓰자. 최대한 써도 4만큼만 쓰자.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을 한 3. 그 다음에 만약 나라면을 한 3에서 4. 이렇게 334나 343이나 이런 방식으로 쓴다면 좀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줄거리의 일부를 내가 본 인상적인 장면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쓰면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감상문을 쓸 때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상적인 장면과 만약에 나라면을 집중하게 이렇게 말과 글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상평으로 연결하는데 본 영화마다 이렇게 감상평을 쓰게 하면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이 확실히 늘어난다. 초등인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편 정도 보니까 정규 국어 시간에 하는 논설문 쓰기랑 감상평 쓰기를 하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제법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아이들이 인지를 합니다. 간략한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꼭 전편을 다 봐야 되나요? 요약은 예. 효과가 많이 떨어질까요? 근데 영화 수업이라고 하면 전편을 다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수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식의 전달이기보다는 감정의 소통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영상을 쓴다면 가장 좋은 영상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이 채널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영화를 요약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영화 보여주는 것에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계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작권법 조항 제25조 1항부터 4항이 영상을 수업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VD 타이틀이나 요새는 굿 다운로드라고 해서 구입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상황에서 쓰면 특별히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영화의 선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영화 중에 어떤 영화 안 쓰냐면 욕설 나오는 영화. 영화 내용은 되게 좋은데 아이들 나중에 욕설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잔상이 남는 영화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영화 선정은 교집합으로 선정하시고 영화 수업은 이제 여집합과 합집합의 개념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것 중에 이건 진짜 호응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떠한 성장을 좀 확실하게 느꼈다. 예.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영화는 무엇입니까? 상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데 지상의 별처럼이라고. 네, 그게 제일 좋았고 제가 매년 첫 번째 영화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가거든요. 7명의 초능력 캐릭터 가족 영화인데 7명이 가지는 초능력 캐릭터를 선택하는 그 경향성을 보고 그 친구들의 대략의 성향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상의 별처럼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인크레더블 2편을 선정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좋은 질문 같은데 김영신 선생님께서 예. 감상편이 산으로 가는 경우 감상편. 있잖아요. 예. 감상편이 수업의 산으로 의도와는 가요? 다르게 몇몇 아이들의 주도로 감상편이 막 산으로 가요. 그러면 흐름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서. 그게 의도적으로 산으로 가는 경우든 비의도적으로 산으로 가는 경우든 저는 산으로 같이 가요. 산으로 같이 간다고요? 산으로 같이 가죠. 왜 그러냐면 이게 목적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모든 이제 수업을 학습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전 술 수업하고 영화 수업만큼은 좀 이렇게 그 결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응이 없는 게 안 좋은 거지 산으로 간다는 반응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거니까 하는 거지. 제가 영화 수업하다가 접은 거는 이게 250편 중에 120편만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영화들은 반응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잡았거나 나는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이 없었거나. 영화 수업 시 이것은 주의해라. 우리 이남중 김강현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적인 코드 있잖아요. 뭐 애들 키스하거나 이렇게 그런 성적인 코드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 거는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상에서 꼭 필요한 장면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영화 중급자 이상 영화 수업을 가감 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중급이라고 보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직 역사적인 논쟁이나 지금 현실의 쟁점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건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잘 그런 일 안 하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라면은 그런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업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논란의 범주가 없는 영화를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주제라면
연령도 맞고 논란의 범주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서 선정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좀 조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마무리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야심한 시간까지 오신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요. 영화 수업은 그 자체가 탁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아이들의 시선을 몰입시켜서 그걸 다시 수업으로 끌고 가는 재료로서의 교재가 또 영화만큼 매력적인 건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양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6학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1088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끔은 산으로 갈 수 있지만 열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두는 수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영화 수업의 가장 큰 묘미이자 치명적인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차승민 선생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내공이 느껴지는 연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승민 선생님께서 거의 영화 수업의 원조시거든요. 여기 책을 보시면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질타도 받으셨나 봐요. 막 영화 수업 왜 해요? 막 이런 질타도 받았는데 그런 영화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영화도 하나의 콘텐츠로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정착시키게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차승민 선생님의 지금 연수도 그렇고 좀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승민 선생님께서 이 영화 수업을 하는 이유는 그 산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산으로 가면서 그 아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 아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아이의 이야기들을 직접 그 속 안에서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도 읽어보고 그 아이의 방향도 같이 한번 생각해주고 고려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파생돼서 다른 이야기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로 좀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님들도 나중에 영화 수업을 한다면 그 아이의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 수업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워크북을. 네, 그래서 오늘 워크북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이 워크북을 좀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시중에 파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내일 올라갈 예정이고 구매하시는 거는 한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쯤에 저희 캠퍼스 멘토 교구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북도 제가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그 카페에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샘플북. 자,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다 들어와 계셔야 샘플북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티타임은 모야 컴퍼니가 등장을 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꿈꾸는 시네마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모야 컴퍼니라는 저희 이제 캠퍼스 멘토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콘텐츠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 그 에너지들,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교육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샅샅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올리는 교육 콘텐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지나간 강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일 정도에 안병선 선생님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 저녁 8시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유튜브에는 교육 티타임이라고 치시면 나와요.